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기능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카티아에서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말 그대로 패드로서 패드입니다. 이름은 패드고 프로파일이 정의, 프로파일을 스케치 평면에서 수직 방면으로 돌출하면서 솔리드를 생성하는 명령어. 자, 이 안에 보시면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역삼각형이 있는 거에는 안에 명령어가 더 있다는 거죠. 그 더 있는 명령어가 패드에서는 드래프트, 필렛, 패드, 멀티, 패드, 드래프트, 필렛, 드래프트라는 말은 여기 있는 드래프트란 말은 구배란 말입니다. 구배. 구배라는 것은 경사죠. 경사. 구배란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 경사를 지거나 구배를 준다. 그 다음에 필렛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필렛이란 것은 라운드죠. 라운드. 라운드 값을 주는 것이 필렛. 그래서 패드를 하는데 패드의 정의가 뭡니까? 프로파일을 스케치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기본은 수직한 방향입니다. 수직한 방향으로 안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수직한 방향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돌출하며 만드는 솔리드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패드라고 하는데 그 패드 안에서 경사도 주고 라운드도 주면서 만드는 것이 드래프티드, 필레트, 패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 패드. 멀티란 건 뭡니까? 여러 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개의 패드를 한 번에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패드는 기능들이 여러 개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있는 명령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각 아이콘별로 기능을 설명을 하면은 앞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죠. 항상 프로파일이 1번은 패드고 이름이 스케치를 프로파일 스케치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스케치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돌출하면서 생성하는 솔리드. 여기는 드래프트, 필렛, 패드, 멀티 패드 있다. 그리고 밑에서는 포켓은 마찬가지로 1번 패드와 개념은 돌출하면서 원하는 만큼 제거하는 명령어 패드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그래서 똑같은 기능들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언급하면은 여기서 항상 프로파일이 있는데 프로파일을 기본 첫 번째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요소 간에 서로 교차되면 안 된다. 3번에 닫혀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많이 삐져나온다고 합니까? 된다. 그 다음에 점이 있어도 안 된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항상 기본. 대신에 뭡니까?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 앞에 했는데 이런 경우만 된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된다는 거죠. 서로 간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걸 알고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안에 있는 멀티패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포켓에 대해서 멀티패드, 멀티포켓, 드래프트, 필립패드, 필립포켓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름은 잘 보시면은 자, 이 패드가 기본이죠. 프로파일이 수직한 방향으로 돌출, 포켓은 프로파일이 수직한 방향으로 제거. 이게 패드가 아니고 포켓이죠. 포켓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드래프티드, 필렛 패드, 경사지고 라운드 되는 패드. 그 다음에 멀티패드. 이렇게 이 프로파일을 다른 크기로 돌출한다. 이것도 돌출이 아니고 포켓이죠. 여기는 멀티포켓은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다른 크기로 포켓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카티아 상에서 하나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은 두가 같다. 다른 것은 하나는 형상을 만들고 하나는 포켓은 형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카티아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와 포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미리 드러냈습니다. 두 개를 제가 그랬죠. 엑셀 평면 잡고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본다. 스케치하고 자, 사각형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기본적으로 그냥 사각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의 정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위치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게 위치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이 값은 뭐 정확하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패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워크벤치 종료 했을 때 패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자, 패드는 다 이렇게 아이콘들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포켓은 이렇게 전부 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패드는 만든다고 했죠. 포켓은 뺀다고 했습니다. 패드는 만드는 거니까 없는 거 상에서 형상을 싣게 되니까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포켓은 빼려고 하면은 뭔가 있어야 빼는 거죠. 없는데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체가 없기 때문에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위에 안 보시면은 얘는 하이라이트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전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거. 제가 아까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죠. 그럼 나머지 하이라이트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전부 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자 이렇게 얘가 뭡니까? 얘가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입니다. 근데 지금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인 프로파일 패드. 자 에러가 안 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값을 30면 30 미리 보기 보면은 자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모아를 한번 눌려 보시면은 모아를 눌리면 여기다가 10 주시고 미리 보기 하면은 자 밑으로 자 여기서 흰선 얘가 프로파일이죠.
얘가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닫혀 있죠. 그래서 에러가 안 떴습니다. 그렇죠. 에러가 안 뜨죠. 그래서 기본이 이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이라고 된 게 퍼스트 리미트, 밑에가 세컨드 리미트,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정하고 싶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수정이 가능하죠. 20에 그렇죠? 바꾸겠다. 얘는 40 미리 보기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수정하고 싶다. 40에 20. 자, 이렇게 하면은 바뀌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얘를 제가 아까 에러 뜨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약간 튀어나오고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확대됐을 때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혹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나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점이 보인다 했죠. 점이. 그렇죠. 점이 다른 점에 비해서 이렇게 다른 점에 비해서 크게 됩니다. 이거는 에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패드를 클릭, 바로 에러가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뜨고 제가 아까 까만 점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점이 크고는 까만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에러가 있구나 하고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제거를 시켜주면은 다시 나왔을 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파일은 항상 닫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삐져나와 있어도 안 된다. 이번에는 작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점이 크게 보이죠.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점이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명령어 들어가면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까만 점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점이 저렇게 까맣게 되던가 점이 크게 보일 때는 에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러 있는 게 지금 이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제가 자, 삐져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내가 또 에러죠. 에러 되면 어딥니까? 점으로 보이죠? 까맣게. 그렇죠? 까맣게 점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래서 까맣게 점 보이는 부분은 에러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내가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디엔가 이 위에 찍을까요? 이 위에 찍어 보겠습니다. 요소 위에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 얘는 크게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클릭을 하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지가 선택한 스케치의 표준 지오메트리 요소를 정의된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점은 까맣게도 안 되는데 하여튼 에러가 떴습니다. 그럼 점을 다른 데다가 찍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섭이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는데도 클릭을 하면은 또 마찬가지죠.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점이 있으면은 항상 안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떻게 그렸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옆에 따로 간섭도 안 익히고 그냥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패드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납니다. 동시에 같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하면. 그죠? 동시에 같은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얘를 안에다 넣겠습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간섭도 안 일어나고 둘 다 닫혀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두 개입니다만 둘 다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패드해 보겠습니다. 에러 안 나죠. 대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쪽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상일, 이게 무슨 말이냐? 치는 이 형상이 이렇게 된다. 안에 파진 형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패드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스케치에서 금방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끝점이 닫히지 않는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원일 경우에는 항상 삐져나온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원일 경우, 직선일 경우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원일 때 더더욱이 유의하셔서 왜냐니까 라운드가 많이 들어간다 했죠. 아까 도면들 중에서 보면 라운드가 많은 도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라운드를 하다 보면은 꼭 삐져나왔든지 모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에러가 나면은 까맣게 점들이 보일 거니까 그 까맣게 보이는 점을 확대하여서 확인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형상에 대해서 패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왔다 갔다 하는 명령은 여기에 있는 워크벤치 종료라는 거. 그래서 다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여기에 있는 워크벤치 종료, 우측에 보이시죠? 워크벤치 종료란 걸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파트에 컨트롤 2라고 해놨습니다. 펑션 키를. 여기서 컨트롤 2번 하면은 워크벤치 종료와 환경을 왔다 갔다 쉽게 해주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1번,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스케치로 오죠. 다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른 펑션 아이콘을 눌리지 않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정의를 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타입에 타입 안 보겠습니다. 타입 안 보겠습니다. 타입 보는데 타입에 여기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역삼각형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이 있는 것이 여기 패드 안에도 있고, 그렇죠. 많죠.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포켓을 설명하면서, 포켓 쪽에서 이 기능을 설명합니다. 두 개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패드의 본질적인 설명을,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지금 있는 요 디멘전 부분, 타입 부분은 포켓의 설명을 드려서 명령어 설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파랗게 정의창에서 한번 보시면은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여기가 이 기능의 의미는 뭐냐니까 입력을 요구합니다. 요구할 경우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선택을 하든지 입력 값을 키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프로파일 서페이스입니다. 아마 프로파일이나 서페이스를 선택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하면은 값이 20으로 이렇게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례대로 타입을 뺀 부분을 빼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인데 조금 확실히 보이려고 30 정도로 하고 자 미리 보기 하면은 보여줍니다. 보십니까? 이런 형상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틱 있습니다. 틱. 자, 틱이란 것은 무엇이냐니까 원래 한글의 정의가 이거를 영어를
정의를 하면은 뭐냐? 두께입니다. 두께. 그래서 얘는 두께를 정의한다.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두께를 정의한다. 예,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는 순간에 우측에 창이 열립니다. 자, 틱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니까, 자, 이 부분이 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틱에 대한 부분이 틱을 클릭하면은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시크니스 1번은 뭐냐니까 프로파일의 안쪽 방향으로 두께를 주는 경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크니스 2번은 그럼 바깥쪽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크니스 1번 지금 형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약간 뭐라고 합니까? 안쪽으로 프로파일의 안쪽으로 선이 하나 더 꺼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는 거죠. 바깥쪽에 걸리면은 바깥쪽 커지겠죠. 그죠? 원래 있는 프로파일보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보기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mm 정도. 자,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번에는 바깥쪽을 주고 안쪽을 없애겠습니다. 자, 크죠? 보였습니까? 2mm를 주고 안쪽을 주면은 자, 원래 크기에서 안쪽. 그렇죠? 자, 이 2mm 시크니스 1번과 2번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원래 내가 형상을 설계했을 때 원래 형상보다 커지는 거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원래 값을 주고 이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스틱 안에 옵션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기 보시면은 뉴트럴 피부와 그 다음에 머지 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뉴트럴 피부를 이게 선택이죠. 토글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글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되죠. 중간에 보시면은 점선이 올려있는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면 두께 2mm가 안으로 1mm, 바깥으로 1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피부를 보시면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고 미리 보기 하면은 안으로 1mm, 밖으로 1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게 뉴트럴 피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지 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지 앤드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아까처럼 다시 똑같이 XY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XY 평면을 선택하고 지금부터 할 거를 뭐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틱에 대한 다른 옵션을 기능을 보고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진행은 뭐냐니까 일반의 XY 평면, 아까 XY 평면 시작했죠. XY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로 간다. 그 다음에 사각형 안쪽에서 선을 그린다. 여기 선은 닫혀 있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3번 워크벤치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패드를 클릭한다. 그 다음에 5번에 옵션에
정의창에서 옵션의 팁을 클릭하고, 만약에 팁이 클릭되어 있으면 할 필요 없죠. 클릭을 하고, 아까 옵션에서 머지 엔드를 선택한다. 자, 요렇게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요 차례대로 갑니다. 요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XY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겠습니다. 스케치로 가서 라인을 한 3개 정도 껐습니다. 자, 대신에 어떻게 겁니까? 보십시오. 프로파일의 기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닫혀있어라 이랬는데 저는 닫혀있지 않게 그립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립니다. 서로 간섭은 안 했습니다. 대신에 간섭은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를 패더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돼 있는데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예 하고 제가 정의창에서 뭐 하라 했습니까? 틱을 클릭하라 했죠. 틱 옵션 클릭하라 했죠. 저 클릭하고 미리 보기 보면은 그리집니다. 그렇죠. 그리집니다. 이게 틱입니다. 이 두께는 2mm. 틱을 사용할 경우에는 뭡니까? 프로파일이 열려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죠? 여기는 머지 앤드 저 클릭하라 했죠? 머지 앤드 클릭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선이 짧았는데 서로 지가 연결을 합니다. 그죠? 이게 머지 앤드인 겁니다. 자, 머지란 말이 원래 뭡니까? 우리가 MOU 할 때, 기업 합병할 때 머지란 말을 쓰죠. 그때 MOU 할 때 M이 머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합병을 시켰다는 거죠. 합병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무조건 닫혀 있다는 것은 기본이고 닫혀 있지 않아도 될 경우를 또 한번 좀 이따가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첫 번째 경우는 틱을 쓸 경우에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도 에라는 뜨지 않는다. 이게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게 첫 번째 옵션 중에서 틱을 했고, 자, 이번에는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틱 풀어버리고, 자,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미러 익스텐디드. 자, 미러란 건 뭡니까? 거울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계 요소의 대상물을 보면은 뭐가 입니까? 대칭의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한쪽만 그려서 한쪽 크기만 주고 머지 앤더 미리 익스텐드 더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래 위로 똑같이 균일한 크기로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30이 되어 있는데 위로 30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도 30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래 풀면은 한쪽 방향밖에 안 가 있는데 아래 위 왼쪽 오른쪽이 같을 때 아래 위가 같을 때 대칭이 될 경우에는 머지 미러 익스텐디드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미러 익스텐드 풀고 리버스 디렉션 반대 방향이란 말이죠. 자, 반대 방향. 자,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때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러 익스텐드.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타입 부분, 타입은 여기도 있죠. 두 개 똑같은 경우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타입은 포켓에서 설명드리고, 그럼 지금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죠, 부분. 자, 이 부분. Normal to Profile. 이 뜻이 뭐냐니까, 자, 이 뜻이 뭐냐고 하면은, 자, 노멀이란 말은 수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뜻대로
표시하면은 지금 무엇이 클릭되어 있는 옵션이 이 프로파일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버리면은 수직한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항상 수직은 기본인데 수직하게 않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를 풀어버리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다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고 여기서도 마우스부터 클릭 삭제 하시면은 창이 뜨는데 창에서 총계 요소 삭제 이걸 풀고 확인하면은 스케치는 살아 있습니다. 자, 패드에서 하기 전에 자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것을 XY 평면이 아닌 ZX 평면을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변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파일 대신에 프로파일 그려진 조건하였습니다. 프로파일 그려진 조건하여서 방향의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로 한다. 두 번째 각도와 방향으로 선을 그린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워크벤치 종료를 한다. 네 번째 패드를 한다. 네. 패드 정의창에서 말을 누르고 말을 누르고 우측 부분에서 normal to 프로파일을 푼다. 그리고 그렸던 선을 선택한다. 자, 이렇게 차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차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아까 XY면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ZX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ZX 평면이나 또는 YZ 평면. XY 평면은 같은 평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스케치가 그리진 평면을 제외한 평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X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ZX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겠습니다. 방금 조금 에러가 떴습니다. 미안합니다. ZX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ZX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라인을 여기서 물론 할 때도 내가 방향을 보시고 각도를 정의를 하시면 되죠. 각도를 정의를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각도가 60도다. 60도 하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와서 차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 패드를 클릭을 하시고 패드에 선택을 하시고 여기까지는 갔죠. 그 다음에 모아를 올려가 있죠. 모아의 노멀2 프로파일을 풀어버리고 레퍼런스를 전을 선택한다.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죠.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오케이 해보시면은
이 선과 수평한 방향으로서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얘가 뭡니까? 뭐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를 풀고 직선을 선택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풀고 직선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래서 방향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패드의 안에 있는 기본 옵션은 타입을 제외한 것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켓을 설명을 하면서 포켓도 똑같다고 했죠. 똑같은데 타입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드에서 패드 기본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